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폴란드가 진행하고 있는 IFV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해당 내용은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고,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또 알려주신 또 히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 같이 보면서 이번에 나온 기사 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폴란드 교리상 지금 폴란드의 기계화 사단이 경량과 이 중형으로 나눠지거든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경량 기계화 사단 쪽에서는 K2와 레오파드를 중심으로 한 그 MBT의 보르스 보병전투 차량을 조합으로 하는 기계화 사단이고, 그 다음에 중형 기계화 사단은 그 M1 에이브럼스와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제인 중장갑 보병 전투 차량이 한 조합으로 중형 기계화 사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 부분입니다. 폴란드의 중형 기계화 사단의 중장갑 보병 전투 차량.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펜스24의 지난 2023년 기사를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폴란드가 K239 그리고 K9 2차 양산 계약을 조율한 후에 이 지금 말씀드린 중형 보병 전투 차량 신규 개발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이 합리적이었어요. 왜? 현재 PGG HSW의 컨소시엄에서 얘네가 HSW가 K9 차대를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형 보병 전투 차량에서 많은 부분을 K9에서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다, 캐리오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냐, 뭐 엔진, 변속기, 그리고 현수장치,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네가 개발하는 뭐 어퍼 파트를 올려서 동체 부분, 그래서 이제 중형 보병 전투 차량을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런 컨셉을 잡은 이유는 그 폴란드 방사청이 보르스계 추가로 해서 대량으로 이제 다른 차량을 양산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뭐 폴란드 교류와 같이 보다 육중한 중장갑 차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컨셉, 즉 K9의 차대를 사용해서 신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여기 중형 기계화 사단에 들어가는 M1과 한조를 이룰 중형 보병 전투 차량, 이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의 내용이에요. 해당 기사는 2025년 1월 8일, 그러니까 한 3일 전 이제 기사고요.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중형 보병 전투 차량을 원래는 신규 개발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라이센스 계획으로 돌리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요. 자, 2023년 8월 기본 협정에 의해서 폴란드 방사청과 그 다음에 PGG 컨소시엄이 700대의 중형 보병 전투 차량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겠다, 기본 협정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컨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자적인 설계의 신규 개발로 이제 컨셉이 잡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폴란드 PGG가 라이센스 기반으로 제작 요청을 하겠다고 변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독자 차량 설계가 아닌 기존의 해외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 수입 개조를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중형 기계화 사단에서 사용될, 즉 M1과 이제 한조를 이룰 IFV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형이기 때문에 약 40톤으로 지금 보르스에서 타겟으로 하는 한 25톤보다 약 15톤 정도 타겟이 더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력을 이제 중시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기사에서는 해당 이제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차량 선택은 기술적 사양 차이가 아닌 보다 이제 라이선스 비용, 즉 라이선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폴란드가 요구하는 대로 광범위한 수정을 좀 포용성 있게 받아줄 수 있는 기업으로 주요 결정사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싸고 까라면 까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기분 나쁘긴 한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 차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 기존에 이야기됐던 하나의 그 레드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인메탈 링스 KF4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터키의 오토카르 툴파르를 후보 기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뭐래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 하나의 레드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컨소시엄 중에 HSW, 그 PGG의 자회사죠. K9 자주포 차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컨셉 자체가 K9의 차체를 이용해서 그리고 뭐 동일한 파워팩을 가지고 그 중형 보병 전투 차량을 만드는 컨셉이다 보니까 여기에 조건과 이런 내용들이 부합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비 뭐 유지성이나 호환성이 매우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호주의 랜드사백 사업을 끝내고 바로 이제 차량을 폴란드 측으로 보내서 테스트를 한 이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폴란드가 사용하던 BWP 보병 전투 차량보다 야 이거 한 50년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술에 놀라워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사실 폴란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말 바꾸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이 실적도 좀 올려서 수입도 마련하고 또 그런 수입이 마련돼야 다음 이제 차세대 차량들도 개발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들, 하나의 레드백 장점들 잘 살려서 이 사업에서 꼭 수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조건을 놔두고 폴란드가 방향을 틀기는 진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폴란드가 진행하는 신규 IFV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